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처음으로 나누게 될 내용은 FVM과 FEVM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일코인 가상머신 혹은 파일코인 이데리움 가상머신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더 백그라운드 지식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파일코인 사명은 인류의 정보를 위하여 분산되고 효율적이며 안정한 스토리지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파일코인 마스터 플랜, 파일코인의 계획 중에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단계는 몇 번째 단계죠? 첫 단계, 세계 최대의 분산 스토리지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코인이 19EB를 달성했는데, 현재까지 그 어떤 중앙화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혹은 탈중앙화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달성하지 못한 그런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하드웨어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분산되어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또 렉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CPU가 있고, G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오늘 시게이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시게이트가 이제 세계에서 그 최대 하드디스크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또 시게이트 위에서 파일코인, 미국 쪽에서는 그 에스파 프로그램은 시게이트와 또 여러 회사들이 프로토콜랩스와 피크닉 회사들과 협력하여 파일코인 SP들을 위하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을 위하여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파일코인 플러스 검증된 데이터 온보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데이터캡을 파일코인 위에 많이 저장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온보딩 작업이고요. 지금 2단계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스타보드 파일코인 통계 수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유효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곧 이제 실행이 될 내용인데, 분산형 컴퓨팅을 도입하여 웹 3.0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고 우리의 모든 이제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는 혹은 컴퓨터와 연결되는 모든 행위는 컴퓨팅을 수반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열어보고 이거를 압축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엔코딩과 디코딩 이런 컴퓨팅을 수반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중앙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AWS나 구글이나, 사실 지금 PPT도 구글 드라이브 위에서 구동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중앙화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추후에 과연 우리가 IPFS와 파일코인을 사용하여 이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파일코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파일코인은 SP가 유효한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Proof of Replication, Proof of Space-Time 혹은 윈도우 퍼스트로 이제 24시간마다 그냥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코인은 검증 가능한 스토리지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파일코인은 IPFS를 개발을 한 후에 IPFS 코어 개발자들과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오픈소스로 GitHub에서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러고 2020년에 메인넷을 런칭했고요. 그러고 분산 스토리지 로컬 최적화라는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데이터가 아마존에 있거나 넷플릭스에 있을 때, 미국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자면 미국 넷플릭스부터 한국 CDN 회사를 통해서 우리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파일코인 혹은 IPFS는 이제 검색이 많은 데이터일수록 그 주위에, 노드 주위에 혹은 사용자 주위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로컬 데이터의 최적화 내용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적으로 개발했죠. 파일코인 로터스 프로젝트도
프로토콜 랩스와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로 같이 개발을 했고, 또 파일코인 관련된 뭐 저희 세큐리티 파이낸스나 또 많은 회사들이 파일코인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웹 3.0에서 파일코인의 위치가 현재는 어떤 위치이고 또 나중에는 어떤 위치인지 저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파일코인 마스터 플랜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용량 증가와 네트워크 용량 증가와 데이터 온보딩, 그리고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 현재까지는 파일코인이 콜드 스토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검색하는 그런 기능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11월에 그 사툰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어요. 근데 사툰 프로젝트의 그 하드웨어 혹은 대역폭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개발자들이 또 이제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벼운 그런 검색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팅. 이거는 블록체인의 탄생은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탈릭 부텔린이 이데리움을 만들고 나서 이데리움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이 가능했어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자동화된 컨트랙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A, B를 만족시키면 C를 수행한다.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역할인데, 앞으로 파일코인 위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가동될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on-chain and off-chain. 파일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이 맞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팁셋 체인인데, on-chain 위에서는 consensus mechanism, 파일코인의 proof of replication, proof of ST. 그러고 FVM, 파일코인 가상머신을 on-chain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FVM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스토리지 마켓, 검색 시장, 스토리지 시장, 검색 시장과 컴퓨팅들을 지금 개발자들이 프로토콜 랩스의 어떤 한 그룹의 개발자들이 바카하오라는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머신러닝을 생각해 봤을 때 머신러닝의 또 가장 큰 이슈가 프라이버시 이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컴퓨터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컴퓨터는 컴퓨팅 파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WS를 많이 쓰거나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의 데이터를 아마존이나 구글에 전송해서 거기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머신러닝을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연방학습이라고 Federal Machine Learning,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머신러닝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파일코인에서 만약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그러면 어떤 SP나 혹은 사용자가 특정된 SP 노드에서 이제 탈중앙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파일코인에서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현황을 보시면 현재까지 등록된 파일코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4,000여 개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44개 국가에 분산되어 있고 17 아니라 19입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 19 엑세바이트를 달성했죠. 그리고 2020년 메인넷이 런칭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용량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일코인은 스토리지와 또 가상머신, 스토리지는 이미 방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방대한 네트워크 위에 우리가 컴퓨팅하는 하드웨어나 저장하는 하드웨어들이 지금 충분히 많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곧 FVM을 어떻게 파일코인 위에서 구동할 것인지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데리움 경험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데리움에서도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데리움 자체의 그 transaction per second 매 초마다 혹은 매분마다 수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일코인의 목적은 혹은 FVM의 목적은 일단 이데리움과 호환이 되고 추후에 레이어 2 솔루션 예를 들면 이제 제로 노리지 프루프나 혹은 롤업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장성인데 스케일러빌리티 파일코인 가상머신은 웹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 있어요. 웹 어셈블리는 이진법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웹 어셈블리를 통하면 Rust나 Solidity 이런 것들을 파일코인 가상머신 위에서 구동할 수 있게 지금 목표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Storage Client, Retrieval Client, Storage Provider. 혹시 현장에 Storage Provider 사업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파일코인은 지금까지 대부분 Storage Provider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Storage Client가 있죠. 혹은 데이터 사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사진을, 동영상을, 어떤 영화를 혹은 뭐 NFT를 발행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사용자 부분이고요. on-ramps. on-ramps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저장하는가 그 게이트웨이를 얘기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FT 스토리지나 웹3 스토리지는 프로토콜 랩스 그 에코시스템의 개발 회사들이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Ethereum, Fission, 이런 회사들이 on-ramps를 개발하고 있고, 그러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한테 저장할 수가 있죠. 혹은 데이터 탭을 씌워서 저장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세계에 지금 4,000개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있고 44개 나라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 K-pop 데이터나 혹은 인기가 많은 넷플릭스 영화 같은 데이터는 우리가 꼭 이제 retrieval provider가 필요하죠. 검색 제공자 retrieval provider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툰 작년에 런칭이 되었죠. 근데 10기가 per second 광대역을 요구하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가 꽤 높기 때문에 저희 노트북으로 혹은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실행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덱싱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하면 구글이 그 검색 결과를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파일코인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 노드 혹은 데이터 센터에 유용한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런 인덱싱, IPFS DHT, Distributed Hash Table 이런 파일코인과 IPFS는 CID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CID에 대한 메타데이터, CI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컨텐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런 인덱싱 툴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혹은 retrieval 검색 시장을 통해서 retrieval client 데이터 사용자에게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파일코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파일코인 네트워크 인덱서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들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한테 데이터 제공자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한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덱싱을 통해서 검색 프로바이더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고 retrieval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자면 CDN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tent Delivery Network.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한국에서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을 할 때 CDN을 통해서 가속되어서 우리가 더 빨리 편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Retrieval Client, 이제 탈중앙화 웹3에서의 검색 클라이언트죠. 네,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인덱서, 프로토콜 앱스와 에코시스템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고요. 그러면 저희의 인식으로는 파일코인이 현재까지는 콜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혹은 방대한 콜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그러면 파일코인 미래에 이데리움과 경쟁할 수 있을까? 혹은 이데리움의 레이어 2 그런 블록체인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DeFi, Decentralized Finance죠. 그래서 뭐 Decentralized Exchange 혹은 Staking, Pool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DeFi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것이 DX, Decentralized Exchange.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유니스왑이죠. 네, 유니스왑 혹은 Liquidity Staking 혹은 Pool 이런 것들이 이제 Compound, 아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DeFi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톱 200개의 DeFi 중에서 이 Decentralized Exchange, 유니스왑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페이먼트, 지불, 보험,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톱 200개의 DeFi 중에 TVL, Total Value Locked, 그 DeFi에 담보되어 있는 자금을 14개 프로젝트는 1 빌리언, 10억 이상의 US 달러 수준의 자금을 그 DeFi에서 로킹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동이 되고 있고 또 65개 프로젝트는 100 million부터 1 billion, 100만, 1000만, 억, 네, 억부터 10억 사이에 그런 US 달러 상당의 자금이 거기에 이렇게 스테이킹 혹은 로킹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그러면 이런 DeFi과 블록체인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떤 블록체인에서 제일 많이 가동이 될까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이데리움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데리움이 제일 크고 BSC, Binance Smart Chain, Polygon, Avalanche. 그래서 이데리움이 가장 크고 폴리곤 같은 이데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 혹은 Arbitrum, 레이어 2, Optimism, Optimistic Rollup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파일코인은 없죠. 왜냐하면 파일코인은 현재까지 가장 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콜드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되었는데 앞으로 파일코인이 더 발전을 해서 FVM이 활성화가 되고 파일코인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지면 파일코인도 이렇게 뒤로부터 앞자리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또 파일코인에 로킹이 되어 있는,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아질수록 네, 이렇게 이데리움하고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이고요. 그래서 파일코인 FVM 혹은 FEVM, 파일코인 개발자들이 파일코인만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마트 컨트랙트 툴링을 만들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배우고 학습하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FEVM, 이데리움처럼 바로 솔리디티로 파일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런칭할 수 있게 그렇게 이데리움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FEVM을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검색 시장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SP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Retrieval Provider, 검색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네트워크에 많이 공유가 될수록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가 되고 유틸리티, 파일코인의 이런 실용성이 더욱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 3.0에서 제가 사실 작년에 한국 IPFS 미드업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웹 3.0에서
파일코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파일코인은 스토리지 네트워크죠. 탈중앙화된 스토리지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뭐 IPFS도 있고 파일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IPFS는 제 컴퓨터에서도 노드를 실행할 수 있고 근데 어떤 보상이나 페널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닫고 끝나면 노드에 있는 저 데이터는 더 이상 네트워크에 전송이 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IPFS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코인 이런 Proof of Replication, Proof of Spacetime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항상 온라인이 되어 있고 24시간마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장을 하고 있는지 챌린지 하는 것이 파일코인이고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 1 블록체인 금방 보셨던 이데리움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데리움이나 솔라나 레이어 2 블록체인 그래서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transaction per second 기능이 너무 제한되었고 그 퍼포먼스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폴리건,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파일코인은 파일코인 스토리지는 이제 레이어 1 블록체인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이제 FEVM이 런칭이 되면 사람들이 솔리디티로 파일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1 블록체인, 이데리움하고 호환이 되는 이제 진짜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 인덱싱, 금방 네트워크 인덱서 파일코인에서 이런 데이터를 CID 값을 수집하고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덱서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아이덴티티도 할 수가 있죠. 사실 블록체인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지갑 주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FT를 발행할 때에도 나의 지갑과 연동된 NFT는 혹은 내가 NFT를 발행할 때 오픈시에서 나의 지갑을 쓰잖아요. 나의 메타마스크나 원래 지갑을 써서 이 NFT는 이 지갑의 소유다. 근데 이 지갑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되고 있는데 파일코인도 지갑 주소가 있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면 NFT를 우리가 뭐 어떤 사진이나 영화나 동영상이나 K-pop 콘텐츠들을 NFT로 만들어서 직접 파일코인에 저장을 하고 그러고 파일코인 나의 지갑과 연동을 시켜서 이 데이터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이덴티티의 영역인데 다음으로 메사리는 웹 3.0 혹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그 1테라바이트당 그 비용이 파일코인이 가장 적은 거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은 1테라바이트를 저장하고 사용하는데 23불 필요하고요. 파일코인이 0.19, 19센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파일코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금 검색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불러오고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는 아마존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파일코인이 이런 아마존, 구글처럼 데이터를 더 빨리 저장하고 더 빨리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레이어 0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에서는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를 Proof of Replication, Proof of Spacetime을 통해서 항상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이제 Consensus 레이어 0고 레이어 1 상태에 대한 컴퓨팅. 그래서 이데리움도 이데리움 버추얼 머신 혹은 이데리움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데 상태, 트랜잭션도 하나의 상태잖아요. A 지갑으로부터 B 지갑으로 10개의 이더가 트랜잭션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상태인데 파일코인도 A 액터, A 지갑으로부터 B 지갑으로 10개의 파일코인이 트랜잭션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상태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레이어 1에서 가동시키고 오프체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온체인에서는 퍼포먼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이제 그 블록 타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10분, 이더리움은 뭐 15초 정도, 파일코인 팁셋 생성하는데 30초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온체인에서 컴퓨팅을 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체인에서 컴퓨팅을 하고 그 컴퓨팅한 결과를 온체인에 등록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코인 가상머신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 랩스 개발자들이 만든 내용인데요. 이렇게 파일코인은 액터,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액터가 혹은 하나의 지갑이 액터의 형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닉스 커널, 유닉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에서 가장 가볍고 빨리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닉스 커널 같은 이런 모델을 차용해서 파일코인 가상머신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웹 어셈블리 기반이고 와짐이라고 하는데, 파일코인의 확장성을 위하여 그 이진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러스트나 그 위에서 솔리디티가 작동을 될 수 있게 파일코인을 FVM, 파일코인 가상머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IPLD. IPLD는 IPFS와 같이 탄생을 한 거죠. IPFS는 Interplanetary 이제 File System, IPLD는 Interplanetary Linked Data. 그래서 이 CID 값을 이런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다 공유하고 하는 것이 IPLD가 수행하는 기능인데, Linked Data,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 IPLD 기반으로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와짐, 네. EVM과 와짐 통해서 확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가상머신의 로드맵을 보시면 2020년 2월에 메인넷에서 최초로 파일코인을 디플로이 했고요. 그러고 일반적인 범용성, 그러고 2022년 7월에 그 프로그래밍 가능하지 않은 FVM 메인넷을 가동했고요. 현재 2023년 1월 이때 해커톤을 진행해서 이제 2월 말에 있게 될 FVM 공식적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랩 통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파일코인 FVM 위에 예를 들면 뭐 DAO나 그리고 스마트 스토리지 혹은 디센트럴 파이낸스를 개발할 수 있게 네, 이제 해커톤이 곧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 중순에 와짐 액터, 그래서 파일코인 위에서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 2분기 혹은 2023년에 그 이더리움하고 완전히 호환이 되는 네, 파일코인, 이더리움에서 작동이 되는 NFT나 ERC20 토큰, 그리고 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 Automated Market Making, Pool, 네,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에서 많이 작동이 되고, 그리고 오늘 시연하게 될 FVM 코드가 이제 리믹스에서 작동이 되거든요. 월러비 테스트넷을 통해서. 리믹스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그 이더리움을 개발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발 환경이고요. 그것을 오늘 시연하게 됩니다.